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2050년에 한국이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이용해서 2050년에 한국의 고령화 정도가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위는 홍콩인데 홍콩이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한국이 2050년 전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산을 해봤더니 2050년에는 한국이 가장 높게 되고 그 다음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등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이 가장 젊은 국가에 속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올해 기준으로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중국, 태국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해요. 한국이 가장 젊은 국가인데 불과 26년 후에는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고령화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산 가능 인구 2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1명이라고 나와요. 즉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노인 인구 0.5명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2050년에는 이 비율이 일본 같은 경우 0.73명이 된다는 겁니다. 즉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0.73명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심한데요. 이 비율이 0.75명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3,600만 명인데 2050년에는 2,4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0.26명인데 2050년에 0.75명 이렇게 돼서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은 나라가 된다는 거죠. 한국이 늙어가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죠.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이었어요. 역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 그리고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이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출산율이 1.26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유엔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2024년 말, 즉 내년 말이죠. 내년 말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되게 오래 살아요. 기대수명 자료를 보면 통계청에 발표를 했는데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입니다. 일본보다는 한 1년 짧죠. 일본이 가장 오래 산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가장 오래 사는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는 세계 기대 수명이 49세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장수가 축복이었고 기대 수명 49세니까 60세까지 살면 환갑 잔치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의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는 상황이 된 거죠.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가난한 게 문제죠. 항상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3.4%나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데 OECD 평균이 15.8%밖에 안 돼요. 그거의 약 3배 수준이고 다른 나라들 보면 뭐 미국이 그나마 높은데 23%, 일본 19, 영국, 독일, 프랑스는 심지어 4%대밖에 안 돼요. 즉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유난히 빈곤하다라는 얘기죠.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무엇보다 개인의 입장에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에서 65%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노후 준비 방법이 국민연금이 55%예요. 그리고 예적금이 18%, 즉 국민연금하고 예적금이
70%가 넘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고갈 예상이죠. 그리고 예적금으로는 실질 금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에 대한 상황인 거고, 노후 준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35%나 되세요. 그러니 이제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스위스 IMD에서 1989년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가 2023년 6월 20일 발표가 또 됐는데, 한국이 평가 대상 국가 중에서 국내 경제 부문으로는 11위, 굉장히 높은 순위를 받았고요. 전체 점수로는 28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AA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S&P 기준으로 해서 중국, 일본, 이스라엘보다 2단계 이상 높은 등급이에요. 그리고 유럽 연합이나 프랑스랑 같은 등급입니다. EU나 프랑스도 AA 등급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AA 플러스, 즉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죠. 국채를 발행할 때 국가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국채가 전 세계에서 이만큼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경제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주간지에서 2022년 말에 공개한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보면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는 지도자,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국제 동맹, 군사력, 수출, 이런 6가지 지표로 점수화해서 계산했다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순이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졌다고 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강력한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죠. 문제는 나라는 강력한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OECD 사회고,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이것도 희한하게 OECD 국가 평균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됩니다. 귀대 수명은 거의 1위, 아까 보셨죠? 그리고 노인의 비율도 2050년에 1위가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라는 건강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사는데 가난하게 살고 자살도 많이 한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통계의 평균에 들어가게 돼요. 즉 가장 나이 많고 가장 가난하고 자살하게 되는 이런 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놔야지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이민정책 같은 걸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라가 생각처럼 안 움직이더라도 개인 스스로는 자신의 노후를 잘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